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14선언 기념 행사에 경상남도는 농수축산업과 경제, 음악교류 사업 등 6개를 제안했습니다. 경남은 지난 10년 동안 통일 딸기 등 꾸준히 남북교류 사업을 해와 이르면 올해 안으로 가시화되는 사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는 북측에 6가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농업 분야 교류 협력은 지난 2006년 경남이 시작한 평양 장교리 협동농장과 통일 딸기, 대북 농기계 지원 사업 등에 미천이 있어 논의가 순조로웠습니다. 북측은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농장에도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남북 유기농 축산단지 조성 사업과 경남의 양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남북 수산업 교류, 산양삼 공동 재배도 제안했습니다. 경남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 경쟁력이 있는 분야, 그래서 북쪽도 굉장히 수용 가능한 분야. 통영 출신 윤희상 선생을 주제로 한 음악 교류 사업은 평양 윤희상 음악회도 열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경상남도는 대북 제재의 압박과 정치적 부담이 적도록 민간 주도의 학술적 교류로 접근한다는 전략입니다. 경남도의 역할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협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정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경남의 조선, 기계, 주택 등 30명 규모 경제 시찰단이 방북하는 안건은 조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 딸기로 대표되는 경남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이미 북측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긍정적인 평가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남이 제안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지난 6월 당선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해 새 경남도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00일 기대만큼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와 사회, 도정 혁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며 100일을 달려온 김경수 경남지사.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한 경남형 일자리 창출과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에 집중했습니다. 경남형 주민 참여 예산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추진단 운영으로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김해 신공항과 동남권 광역교통 문제도 협업으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따뜻한 경남 그리고 사람 중심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경남이 문화관광산업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하지만 지역 노동단체는 김 지사가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노정협의 외면 등 노동자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린다든지 계속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내몰린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실제 그 스마트 공장이 제대로 된 공장으로 예를 들면 설립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경상남도 내부에서는 도정 4개년 계획을 세운 인수위원회와의 세밀한 소통 없는 업무 추진과 토론만을 강조한 더딘 의사결정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막상 지사님 되고 난 뒤에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는 저희가 공감합니다만 일부는 좀 보온성 인사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도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 과제는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 원 조성과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 등입니다. 또 대법원 판결까지 남은 드루킹 재판과 차기 대권설에 따른 정치적 입지도 도정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창녕의 한 저수지 근처 철새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돼 초긴장 상태입니다. AI 항원이 발견된 곳은 따오기가 사는 우포늪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인데요. 주변에 오리와 닭 사육 농가들의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방역 작업도 강화됐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차들이 저수지 주변에서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 주변 철새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창녕군은 저수지 주변 10km 안 농가 235곳에 가금류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축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이 방역대를 석회를 살포를 하고 방역을 하루에 2번씩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주변 농가들이 가장 큰 걱정. 방역을 하루 2차례씩 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하루에 2번씩 지금 소독을 하고 철저하게 그 준비를 하라고 지금 홍보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따오기 자연방사를 준비하고 있는 보건센터도 비상입니다. 하루 4차례 운영하던 일반인 관람을 중단하고 따오기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병원에서 나타난다면 저희 직원들은 이 센터 안에서 24시간 합숙근무를 할 겁니다. 아마 집에도 못 가고 직원들이 숙식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남에서는 AI 발생으로 닭과 오리 등이 지난 2008년 139만여 마리, 2016년 겨울에도 24만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철새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가 많이 발생해 지난 2일 철새 도래 경보를 내렸습니다.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는 길게는 사나흘 뒤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청년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살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의식을 잃은 지 보름이 다 돼갑니다. 기적처럼 깨어나길, 가족과 친구들의 바람에도 윤 씨는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은 뇌사 상태이다. 지금 그렇게 병원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호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도 그렇고 정말 혼신의 힘으로 버티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윤 씨의 억울한 사연을 알린 청와대 청원글에도 그 사이 2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윤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친구들이 이번에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이른바 윤창호법 제안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한 겁니다. 음주운전 치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살인죄 제목을 적용받아야 한다가 저희 메인 요지예요.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추세라지만 해마다 사고는 2만 건 가량으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17건의 법안들도 하나같이 가벼운 처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쩌면 창호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움직이고 있어 이번만큼은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랫동안 진척이 없는 진주시의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가 최근 사망사고까지 잇따르면서 더욱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가호동 복합버스터미널과 함께 원도심에도 제2터미널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3개월 사이 보행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난 진주 시외버스터미널. 안전 문제와 오래된 시설 때문에 진주시는 20년 전부터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터미널을 통합한 복합버스터미널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최근 원도심 제2터미널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도심 쪽의 주민들의 그 말씀도 귀담아 들어서 그 기존 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병행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 그대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존치하면 안전 문제와 노후화된 시설 문제는 그대로 안고 가는 셈입니다. 제2의 터미널을 또 이렇게 건립한다라는 거는 어쩌면 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말씀도 많이 하세요. 진주시가 기존 터미널 존치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원도심 상인들의 반발과 터미널 사업자의 반대 때문. 여기에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게 있는데 나는 데 가가지고 10.5% 수수료를 내고 누가 거기 가려고 그래요. 손님들이 현재 위치가 훨씬 많은데 거기 가겠어요.
시외버스터미널 조합장이자 부산교통 3사의 대표는 조규일 진주시장의 친인척입니다. 조 시장은 서부 부지사 시절부터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부산교통 주식 320주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KBS는 조규일 시장의 관련 주식에 대해 질의했지만 진주시는 정확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한글날이자 휴일인 오늘은 구름량이 다소 늘어나지만 야외 활동하는 데는 문제 없겠습니다. 옷차림에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한낮에도 창원 21도, 통영이 22도에 그치는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나가실 때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상태도 양호합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서 시정 좋은 편입니다. 나들이 하시면서 가을 정취 느껴보시기 아주 좋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밤부터 찬바람이 불어와 쌀쌀해집니다. 목요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10도, 금요일에는 8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이 다소 지나는 모습이고요. 오늘 경남 지역은 바람도 잔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고성이 8도까지 내려가 있고 창녕과 밀양 11도, 창원과 김해, 거제가 13도를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21, 2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합니다. 거창 9도, 남해가 1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구름이 다소 끼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1.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하늘빛이 다소 흐려지겠고요. 목요일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수소산업의 생태계를 볼 수 있는 국제수소에너지전시 포럼이 내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합니다. LG전자가 이번 3분기 매출액 15조 4,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두산엔진에서 이름을 바꾼 창원 HSD 엔진이 447억 원의 엔진을 수주하는 등 선박 엔진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영 지역 수산업체들이 러시아 모스크바 수산식품 박람회에 참여해 굴 260톤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6월 타계한 경상대학교 김수원 명예교수가 오늘 한글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서하는 한글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보관문화훈장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 김수원 교수는 한글과 우리말 연구에 평생을 바쳤고 40여 편의 논문과 1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며 우리말 순화를 위해 힘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제조업은 업황지수가 내려갔지만 비제조업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경남 지역의 기업 5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의 업황 경기 실사지수는 지난 8월보다 4포인트 내려갔고 비제조업의 업황 경기 실사지수는 8월보다 8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은 지난달 추석 연휴 등 조업일 감소 등으로 인해 업황이 나빠졌지만 비제조업은 명절 수요로 인해 업황이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보면 경남의 농가 연평균 소득은 3,670만 원으로 전국 평균 3,820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농가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제주도 5,200여만 원, 경기도 4,200여만 원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경남의 농가 연평균 소득은 지난 2002년 2,500여만 원에서 15년 동안 1,100여만 원이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국전기연구원이 비정규 직원 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와 시험, 행정 각 분야에서 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시설관리와 환경미화 업무를 맡는 파견 용역관리직 100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